손 안에 있소이다. 우리 구직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 그리고 한국경제TV의 김민수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분들이 올 때는 정말 꽉 찬 그런 느낌이 들어요. 든든해요. 예, 네. 저랑 같은 과 분들이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예. 기분 별로 좋지 않아 보이시네요, 두 분은. 네. 자, 이제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봄을 슬슬 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두 분은 봄에 좀 바라는 게 있습니까? 바라는 거는 이제 대학생이나 구직자들이 좀 웃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 저도 이제 좋은 시절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공채가 시작하면 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추위와 싸우다 보면요, 사실 그동안 겨울이 참 길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벌써 3월이 시작됩니다. 이 봄 소식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김민수 기자는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요즘 취업 상황을 어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뭐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취재하다 보면은 네. 이제 취업 준비를 지금 이제 공채가 이미 시작 좀 됐기 때문에 네. 준비 중인 학생들이나 이제 대학생들이나 많이 후배들도 만나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좀 지쳐 있는 모습 때문에 봄이 되면은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그 사람들 취업 사정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멘트와 함께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죠. 최근 이제 하이닉스 인수와 함께 다시 한번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SK그룹의 공채 전략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특히 이제 SK그룹은 올해 하이닉스 인수 비용인 3조 4천억 원을 포함해서 작년 대비 10조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 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검찰 수사로 인한 안팎의 경영 차질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하이닉스 인수를 계기로 글로벌 성장 원년을 달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네. 네. 자, 투자 계획이 10조 원이나 늘었다고 하면은 뭐 저희가 기대하는 채용도 좀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채용 부분에서도 지난해 5천 명 수준보다는 40%가 증가한 총 7천 명 규모의 신입사원을 선발 예정입니다. 네. 이 채용 인원 중에 30% 수준은 고졸 사원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3월 셋째 주 정도에 대졸 신입사원, 그다음에 인턴 사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SK그룹은 재작년부터 신입사원 공채 선발 제도를 인턴 사원 공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4학년 1학기 재학생들은 이번 상반기 공채에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SK그룹 하면 참 많은 구직자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그런 네, 회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채 전략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까요? 네, 먼저 이제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업의 인재상인데요. 네. SK그룹의 인재상을 이제 첫 번째 쏙쏙 키워드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어가 떴습니다. SK 시티즌십 맞죠? 네, 그래요. 그래서 예. 뭐 이렇게 가십이라든가 프렌드십 이런 건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뭡니까 뭐 이게? 시민 뭐 이런 거 얘기하나요? 일단 SK만이 인재들이 가져야 될 그 인재의 그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굉장히 다른 그룹보다는 그 체계적으로 많이 정리를 해놨고요. 실제 이제 SK 시티즌십을 기초로 다양한 밸류를 강조하고 각각의 인재상과 가치 체계를 좀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입사원 선발 과정인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면접 전반에서 자주 질문이 되기 때문에 사전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 그룹 전체의 인재상 이외에도 각 계열사의 별도 인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인재상에 대한 부분에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어필하시는 것이 보다 고급 전략이 됩니다. 예. 네. 자, 기업별로 인재상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관련된 경험만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SK 인재상 중에 이제 폐기라는 상위 개념 중에 적극적인 사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본인이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한다는 표현으로 그냥 단어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어떤 특정 모임에서 항상 본인이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사례나 그다음에 또 주변 친구들이 모두 포기한 사례를 혼자 공모전이나 이런 데서 도전해서 뭐 실패를 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 엘리트 김민수 기자는 취업하실 때 어떤 방송사에 대한 어떤 인재상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셨고 합격을 하셨나요? 제가 뭐
면접이라는 걸 이제 취업하면서 한 3번 정도 봤는데요. 그래서 3번 다 이제 인재상이라기보다는 예. 실제로 그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뽑아서 다니고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위기의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좀 뽑혔는가를 봐서 제가 그런 분위기를 좀 내려고 좀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결국 어떤 좋은 결과 또 좋은 평가로 연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평가라기보다는 예. 아, 얘는 좀 다르구나라는 평가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기 그게 좋은 평가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인재상 이렇게 알아봤고요. 네. 그럼 자기소개서 방법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는 자기소개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실제 이제 SK그룹의 자기소개서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첫 번째 질문을 같이 보시면서 두 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쓰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을 하게 된 이유와 그때 느꼈던 감정,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걸 극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과 생각,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질문 자체가 일단 너무 구체적이에요. 예, 예. 네, 웬만해서는 질문보다 답을 더 길게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질문 네네. 읽다가 네. 숨이 차서 네네. 답변을 못하고 바로 집으로 귀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안 자, 되죠. 네네. 우리 김민수 기자는 그야말로 엘리트 김 아니겠습니까? 네, 또 가나요? 네, 그쪽으로? 저희 취업은 네. 에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잘 쓰시죠? 저희가 자기소개서? 곤란한 항상 네, 넘깁니다. 저는 네. 자기소개서를 참 많이 써봤습니다. 친구들 자기소개서를 봐봐요. 많이 써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질문이 저렇게 좀 길다 보면은 사람들도 답변이 좀 장황해지기 마련인데, 사실 예. 그렇게 장황하게 쓰기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깊이 있게 그리고 많은 거를 보여줄 수 있게 쓰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네네. 두서없이 쓰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실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시험 문제를 풀든 마찬가지로 앞부분만 보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소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항목에서는 질문이 요구하는 것이 뭐 그 경험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느낀 감정, 어려운 점, 극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과 생각, 결과를 모두 기술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질문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각 부분들을 좀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리하셔서 조금 더 짜임새 있는 구조를 완성하신 후에 전체를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른 질문들도 다 이렇게 뭐 설마 길고 복잡하진 않겠죠? 네. 1번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문도 1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항목이 있습니다. 정말요? 실제 이제 SK그룹은 야생형 인재라는 극단적인 표현처럼 현장에서 직접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무형 인재, 회사와 직무를 주도할 수 있는 맞춤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서에도 구체적인 경험 중심의 질문과 함께 부담될 정도로 많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 자체가 3줄이 넘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여기서 주어진 질문에 집중해서 본인의 경험을 두서없이 적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본인만의 좀 독특한 경험이나 지원 직무와 연관 경험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제 이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가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는 경험에 대한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황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들이 강한데요. 가장 중요하고 인사 담당자가 궁금한 것은 상황이나 느낀 감정보다는 본인이 행동과 생각, 노력이 어떤 건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본인의 경험. 네, 참. 네.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SK그룹의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먼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공채 전략, 면접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면접에 이제 두 번째 쏙쏙 키워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국은행의 1년 1만 원권 발행량 하고 물음표를 붙여주셨는데요. 예. 네, 정말 물음표가 붙을만 합니다. 무슨 예, 얘기인지 저는 정말 잘 궁금한데 이게 모르겠는데요. 무슨 상관이에요, 네, 이게? 네. 예. 일단 이게 면접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면접 보신다고 세 분의 한번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요? 예. 한국은행이 1년에 요즘에 만 원권 예. 발행을 얼마나 하나요?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5만 원권이 생기면서. 얼마나 할까요? 네. 뭐 저기 네. 한 모르겠네 전혀. 저희가 모름 또 엘리트기만 아, 맞아요. 챙겨야죠. 엘리트김 있었지. 네네. 찬스. 엘리트김 도와주세요. 물론 이제 면접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진짜 얼마나 발행된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5만 원권을 말씀하셨는데 5만 원권이 생기기 전에는 한 2조 원어치, 그러니까 한 2억 장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 매년 이제 작년부터는 5만 원권이 생기면서 한 1년에 1억 장 정도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와, 아니 저기 아니, 선생님 네. 맞아요?
맞나요? 진짜? 뭐 조금 황당하지만 그 정확한 답변은 맞는데 네. 그 면접관들이 원하는 답변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정답이 없고 저도 자신 모릅니다. 그래요? 실제 이제 SK그룹에서 이런 일반적인 질문보다 황당한 돌발 질문이 자주 반복되는데요. 먼저 보는 그 질문 이외에도 1년간 팔리는 소주의 양, 그다음에 베컴을 국내 축구단으로 스카우트해올 경비, 그다음에 1년에 미국인 한 명이 먹는 피자의 면적,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노는 손목시계의 숫자 등의 질문들이 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거 내시는 심사위원들 정말 이 의심이 부분은 궁금해요. 이 부분은 면접관 그다음에 지원자 둘 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실제 이제 정답이 없다는 논리 자신감으로 함께 자신의 논리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는 다만 이런 부분에서 재치 있는 답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라라는 조언도 있는데요. 이 재치와 유머가 자칫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런 황당한 질문은 외부에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본인만의 시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각, 접근법을 좀 폭넓게 이해를 하시고 사전 준비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 공채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핵심 포인트 한번 잡아주시죠. 예, SK그룹은 특정 회사의 학생들만 입사한다는 편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룹 계열사의 특성상 매출에 비해서는 채용 인원이 좀 적다 보니 이런 오해가 발생합니다. 실제 이제 과거 SK그룹의 합격자 평균 스펙을 보면 이공계는 학점이 3.4, 토익 800점, 인문계는 학점이 3.7, 토익은 840점대로 다른 그룹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SK그룹은 현장에서 성과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실무형 회사, SK만 부르는 야생의 인재를 뽑기 때문에 객관적인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요. 네. 지원회사나 직무에 연관성 있는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찾아나가는 노력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 SK그룹 3월 중에 이제 공채가 뜰 예정이라고 하죠. 그동안 여러분 준비하셨던 거 잘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SK의 공채 전략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